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 하지불안증 후군 RLS의 약물치료입니다. 하지불안증 후군 RLS는 신경계 질환으로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거나 생활습관 개선 및 비약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됩니다. 소아 환자는 증상 표현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병력 청취와 검사 및 장기적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만큼 각 환자별 개별적 평가와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1. 생활 환경 요인 조정입니다. 카페인, 초콜릿, 일부 음료를 제한합니다.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합니다. 수면 전 과도한 신체 활동 스마트폰 시청을 제한합니다. 항히스타민제, 일부 한구울제처럼 RLS를 악화시키는 약물 중단 또는 대체합니다. 2. 비약물적 물리적 치료입니다. 스트레칭 마사지, 취침 전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을 합니다. 온찜질 온수욕, 말초 혈류 증가로 불쾌감이 완화됩니다. 리듬 운동, 낮 시간에 가벼운 달리기 자전거 타기를 합니다. 수면 위생 관리, 어둡고 조용한 환경, 규칙적인 취침 루틴을 유지합니다. 3. 심리 행동 지원입니다. 만성 증상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집중력 기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 교사가 함께 피로 관리 학습 조정에 참여합니다. 필요시 아동 심리 상담을 연계합니다. 소아 하지불안증 후군의 가장 효과적인 약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하지불안증 후군 RLS (Restless Legs Syndrome의 약물 치료는 성인과 달리 1차 치료로 바로 약을 쓰기보다 원인 교정, 특히 철 결핍과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수면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소아에서도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약물 사용 전 필수 확인입니다. 혈액 검사로 철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청 페리틴 수치가 50나노그램 ml 이하면 철결핍이 증상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 보충 요법은 낮은 페리틴 저장철 수치가 있는 환자에서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철분 보충만으로도 소아 RLS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수면, 특정 약물, 항히스타민, 일부 한구울제 등 악화 요인을 제거합니다. 2. 철결핍 교정입니다. 경구철분제, 페로술페이트리가 1차 치료가 됩니다. 필요시 정맥 주사제, 페릿 찰복시 말토세 또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혈청 페리틴 50나노그램 50ml 이하일 때 적극 권장됩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보통 3-6개월 투여 후 재검사합니다. 철결핍이 명확하지 않아도 경계 수치라면 시도하는 것이 국제소아수면학회 권고사항입니다. 3. 비도파민성 약물 치료입니다. 모두 소아신경과 수면 전문의 처방이 필수입니다. 알파2 델타 리간드, 가바펜티노이드,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이 대표적이며 감각 이상, 통증, 수면 장애가 심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최근 소아를 포함한 RLS 치료에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6세 이상 사용 보고가 있습니다. 진정 효과로 수면질을 개선합니다. 항경련제, 카르바마제핀이 있으며 드물게 사용됩니다. 다른 치료 실패 시 고려합니다. 벤조디아제핑에 클로나제팜이 대표적이며 수면 개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주간 졸림, 습관성 위험으로 장기 사용을 피합니다. 진정성 항히스타민, 하이드록시진 등이 대표적이며 주간 활동성에는 영향이 적고 불안을 동반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항히스타민은 RLS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평계 약물 오피아텟 및 기타 항경련제도 드물게 중증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소아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4. 도파민 강화제입니다. 프라미펙솔, 로피니롤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인에서는 1차 약물 중 하나지만 소아에서는 안전성 부작용, 충동 조절 장애, 오심 등 우려로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 사용합니다. 예시, 프라미펙솔 0.125mg을 투여한 소아 환자에서 수면 및 행동의 현저한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비약물적 치료와 다른 약물군이 먼저 고려됩니다. 5. 치료 원칙입니다. 성장통과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FDA 승인 소아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우선 증상 원인, 철분 결핍 등을 규명 후 생활 및 수면 위생 개선, 약물 치료 순으로 접근합니다. 약물은 증상이 심하고 기능 저하가 클 때만 최소 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합니다. 증강 어그멘테이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증상, 성장, 발달, 부작용을 모니터링합니다. 필요시 소아신경과 수면의학 전문의와 협진합니다. 6. 치료 단계입니다. 1차 철 결핍 교정과 생활 습관을 관리합니다. 2차 증상 심하고 기능 저하가 클 때 가바펜티노이드, 벤조디아제핀을 단기 사용합니다. 도파민성 약물은 소아에서는 마지막 옵션이며 장기 부작용 위험 때문에 신중히 접근합니다. 철분 보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 보충은 하지불안증후군 RLS 치료에서 핵심적인 1차 치료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아 RLS에서는 약물보다 먼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철분과 RLS의 생리학적 관계입니다. 도파민 합성의 필수. 뇌의 도파민은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라제 효소에 의해 합성되는데 이 효소는 철 FE을 보조인자로 필요로 합니다. 철 결핍, 도파민 생성 저하, 중추신경계 운동 감각 조절 기능 저하, RLS 증상 유발 악화로 이어집니다. 2. 뇌내 철 농도와 RLS입니다. RLS 환자의 뇌 MRI 연구에서 흑질 substantia nigra과 시상 부위의 철 농도가 낮게 측정됩니다. 말초 혈액의 철 수치가 정상이어도 뇌 속 철 저장이 부족하면 RLS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수면 중 운동 조절, 회로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리의 불쾌감 움직임 충동을 줄여 수면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3. 철분 보충의 치료 효과입니다. 국제하지불안증후군 연구그룹 IRLSSG 및 소아수면학회 권고 혈청 페리틴 50 나노그램 ml 이하이면 경구 철분제 투여를 권장합니다. 철분 보충 후 수주 수개월 내에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됩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철분 보충만으로 호전되는 소아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4. 보충 방법입니다. 경구 철분제, 페로술페이트, 페로글루코네이트 등을 1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용량, 체중 연령에 따라 조절, 비타민 C 주스 등과 함께 복용 시 흡수율 증가합니다. 공복 복용이 흡수율은 높지만 위장 불편 시 식후 복용 가능합니다. 보충 기간 최소 3일 6개월, 재검사로 페리틴 수치를 확인합니다. 드물게 흡수 장애나 심한 결핍 시 정맥 철분 주사를 고려합니다. 5. 주의점입니다. 철분 과다 복용은 위장 장애, 변비 구토, 심하면 철 과부하 유발 가능하여 반드시 혈액 검사 기반으로 용량 결정합니다. 다른 미량 원소, 아연, 구리,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 복용 시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가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 RLS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증상이 심해 수면 장애가 심각할 때 단기 보조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성인보다 신중해야 하고 사용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용 목적입니다. RLS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개시 유지를 돕고 다리 불쾌감으로 인한 야간각성 빈도를 줄이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소아에서는 주로 클로나제팜이 보고되었습니다. 2. 주의할 점입니다. 습관성 의존성, 장기 복용 시 내성, 톨레란스과 의존성 디펜던스 위험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단 시 금단 증상, 불안, 불면, 떨림, 이 가능하므로 점진적 감량이 필요합니다. 주간 졸림 집중력 저하, 다음 날까지 약효가 남아 낮 동안 졸림, 반응 속도 저하, 학습 집중력 저하가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생활 안전 계단, 자전거 등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수면 구조 변화, 렘, 수면 억제 가능, 장기 사용 시 발달기 아이의 기억 학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호흡 억제 위험, 상기도 근육 이완으로 인해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도 폐쇄 위험이 있는 아이에서 특히 주의합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 비만 아이는 사전 평가가 필요합니다.
병용 약물 상호작용, 항히스타민, 일부 항경련제, 알코올, 청소년기과 병용 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강화됩니다. 다른 진정제 수면제와 변경은 최소화합니다. 3. 권장 사용 원칙입니다.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원칙입니다. 보통 수주 단위, 장기 사용 지향, 비약물적 치료, 수면위생, 철분 보충, 가바펜티노이드 등 효과가 불충분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처방 전 수면 무호흡 위험, 발달 상태, 학교 생활 영향을 평가합니다. 복용 시작 중단 모두 소아신경과 또는 수면 전문의 감독해 진행합니다. 부모에게 부작용 의존성 위험 사전 설명합니다. 약물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 RLS에서의 약물 치료 후 부작용 발생 빈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데이터는 현재 문헌상 명확하게 보고된 바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도파민 작용제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 특정 약물의 소아 대상 부작용 빈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 결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성인 대상 연구나 제한된 사례 보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 특성과 성인 또는 일부 소아 사례에서 언급된 항목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벤조디아제핀, 클로나제팜 등 부작용 특성입니다. 일반적 부작용, 졸음, 근육 이완에 따른 조정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입니다. 의존, 내성 위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4주 이상 사용 시 3분의 1가량에서 의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아특이 반응, ADHD가 있는 경우 과잉 행동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 행동, 특히 아이, 노인, 발달장애 환자에서는 억제 대신 과잉 행동이나 공격성, 과흥분과 같은 역설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가바펜티노이드, 가바펜틴 등 부작용 특성입니다. 흔한 부작용, 현기증, 졸음, 졸림 등이 가장 자주 보고됩니다. 인지 정신 과적 반응, 혼란, 행동 변화, 공격성, 우울, 자살 생각 등의 정신신경과적 부작용이 최대 29%에서 보고됩니다. 호흡 억제, 다른 중추 억제제, 벤조디아제핀, 오피오이드 등과 병용 시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합니다. 3. 권고사항입니다. 소아 대상의 약물 부작용 빈도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성인 및 제한된 소아 사례에서 보고된 부작용 특성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용량, 최대 당위 사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복용 중 정기적인 임상 모니터링 및 부모 환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서 행동 변화, 주간 기능 저하, 호흡 이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